네, 이제까지 복습을 통해서 서주 이전의 문학, 중국 문학, 시경, 서경, 역경을 중심으로 복습을 좀 했습니다. 지금부터는 동주 문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이 시기는 시경을 뒤잇는 새로운 시가가 창작이 전해진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시기는 주로 이제 산문으로 된 문학 작품을 보도록 할 것입니다. 사건을 기록한 글은 어떤 게 있죠? 좌전, 춘추 좌전 국어 전국책 이런 글들이 있습니다. 사건을 기록한 글들입니다. 춘추가 빠졌는데요. 사상을 기록한 글들로는 이거는 이제 철학책을 담죠. 위에 사건을 기록했기 때문에 저것들은 역사서에 가깝거나 아니면 역사적으로 이제 전해져 내려오는 얘기들을 모아놓은 설화집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것들입니다. 그런 반면에 이제 사상을 기록한 글들은 제자백가의 글들이고 이제 이것들은 무엇입니까? 철학적인 어떤 어, 자기 생각들을 그 보통 이제 음, 전국 시대 되면은 전쟁이 난무하다 보니 여러 유력한 집안이나 아니면 이제 왕족들이나 제후 귀족들한테 이제 자기가 이제 어, 쓸만한 인재라는 것을 피력하기 위해서 자기만의 어떤 재주를 그거를 글로 모아서 정리를 해서 그거를 이제 그 유력한 제후 등에게 바쳐가지고 결국은 자기의 목적을 이루는 출세를 하게 되는 그런 과정 중에 작성이 된 글, 제자백가의 글, 사상을 기록한 글들이 되겠습니다. 어, 먼저 사건을 기록한 글들 중에서 춘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춘추는 나중에 육경의 하나로 편입이 되겠습니다. 보통 사서 삼경 하는데 이게 나중에는 오경, 육경 이런 식으로 경의 종류가 더 늘어나는데 춘추가 시경, 서경, 역경에 이어서 육경의 하나로 나중에는 자리 잡게 됩니다. 춘추 같은 경우에는 공자가 노나라의 중요한 일을 편년체로 엮어놓은 책입니다. 편년체를 한번 찾아보세요.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제 어, 해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편년체가 어떤 것일까요? 년, 편, 주의 깊게 한번 분석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이 시기가 이 정도 계산해 보시면 약 250년, 40년, 그 정도. 그러니까 조선시대의 어, 처음부터 끝까지가 약 500년이기 때문에 조선의 절반에 해당되는 시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별로 긴 시기가 아니다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이때 춘추 같은 경우에는 뒤에 좌전 국어 이후로 보면은 조금 자세하게 배경 설명 등을 하는데 여기서는 간단한 기록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는데 옛 사건의 기록이 원래 간단했다라고 볼 수도 있겠고 이 시대 때는 아직 복잡하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문장이 발달하지 못했다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문체가 나중에 육아 사상의 발전에 큰 영향을 어, 끼치게 되는데 상대적으로는 자세한 배경 설명 등이 없기 때문에 문화계의 영향은 어, 적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먼저 춘추를 한번 보실까요? 춘추를 보셨고 이제 자전을 한번 보실까요? 춘추 다음에는 자전 국어를 조금 다뤄야 되겠는데 보통 이 자전을 얘기할 때 자전으로만 얘기하지 않습니다. 춘추자전 이런 식으로 같이 병기를 하죠. 왜 그렇습니까? 자전 자체가 춘추에다가 주석을 단 보충 해설한 책이기 때문입니다. 왜 자전이라고 합니까? 자전에는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다른 제목 좌시춘추 혹은 춘추좌시전 좌구명이라는 사람이 썼다라고 믿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줄여서 좌전이라고 좌씨가 전 이거는 뭐냐면은 주석입니다. 그러니까 좌씨가 주석을 단 것, 춘추에다가 좌씨가 주석을 달았다. 춘추자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국어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자구명이 썼다고 얘기를 하지만 요새는 이런 설을 채택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보시면은 이게 마치 한국어, 중국어 이런 국어를 의식하게 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고 이것도 역사의 기록에 가까운 그런
서적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주나라 말, 노나라 말, 제나라 말로 그 시대 나라별로 중요한 사건을 기록해 놓은 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전에 비해서 이거는 더 설교적이다. 그러니까 뭔가 가르치려고 드는 교훈적인 내용이 쫙 펼쳐진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전 국어의 특징은 어떠합니까? 예, 문장이 발달했어요. 그리고 유가적인 도덕관념이나 예를 중시하면서도 현실적인 나라를 다스리는 여러 가지 일을 묘사합니다. 그쵸? 자전에서는 아직까지 이제 유가적인 도덕관념이나 예를 중시합니다. 나중에 정옥책 가시면 여러분 보시겠지만은 이거하고 상관없는 일들이 펼쳐집니다. 어쨌든 이게 이제 자전으로 정국 시기로 넘어가기 직전이다 보니까 인문들의 욕망이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것이고 내용이 재미있고 문장이 생동적이라는 것을 지금부터 왜 이렇게 평가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야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 교재에 나온 내용인데요. 보면은 자전은 짧은 대화로 이루어진 생동하는 문장이 있다라고 했거든요. 이렇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자전에도 좀 길게 늘어지는 그런 것도 조금 있는데 그렇지만 자전 중에서 가장 이제 재미있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다. 어떤 부분인가? 진나라, 초나라 지금 싸우죠. 그때 초나라 왕이 진나라의 어떤 어, 그 진세 건너편을 보면서 야, 저 나라에서 어떤 일이 펼쳐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지금 아주 생동감 있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보면은 초왕이 높은 술에 올라가서 술에 높은 데 올라가서 저쪽 건너편을 봅니다. 그랬더니 신하들이 말을 합니다. 임금하고 신하가 이제 한마디씩 치고 있습니다. 치고받고 주고받고 하는 거죠. 아 이게 뭐냐? 장교들 불러 모으는 거다. 군진 가운데로 다 모여들었네. 계책을 논의한다. 장막을 치고 있다. 아, 이 또 점치죠. 중국 사람들 점치는 걸 이렇게 좋아합니다. 계속 점을 쳤어요. 장막을 거둔다. 어쩐 일이냐? 명령을 내릴 채비를 한답니다. 그리고 지금 매우 시끄러워지고 먼지도 피어오른다라고 했어요. 지금 막 전진을 치려고 합니다. 모두 술에 탔고 그런데 이 사람들은 갑자기 이제 전진 이거 뭐 치료가 하지 않고 내려온다고 합니다. 훈시를 하려고 한답니다. 싸움을 걸어오겠는가라고 물었더니 아직 모르겠습니다. 예. 무기를 들고 내려와 온 상태에서 지금 막 이런 것도 하고 이랬는데 다시 내려온다고 했습니다. 전쟁을 앞두고 기도를 드리려는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지금 마치 눈앞에 이런 것들이 펼쳐지는 것을 우리가 지금 보면 다 알 수가 있죠. 이렇게 생동감 있게 묘사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짧게 짧게 끊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죠? 이런 것들을 이제 보셔야 되겠고 반면에 전국책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전국책은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국시대의 유사, 책사, 뭔가 재주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전국시대의 유사 책사들의 책략을 써놓은 겁니다. 그쵸? 그래서 이 전국시대 사건들, 이런 사람들하고 엮여져 있는 책략들에 관계된 사건들을 12나라별로 차곡차곡 기록해 놓은 것. 이게 이제 전국책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전국시기 끝까지, 초기부터 끝까지 이 이제 망하는 거죠. 전부 다 망하고 진시황이 진나라로 통일을 하는 그 까지의 사건들을 기록을 한 것입니다. 누가 기록을 했나요? 한나라 유향이 요런 다 각지의 기록이 있는데 그것을 집대성해서 그래서 편찬을 하게 됩니다. 이거 얘기를 했고 실제 역사와는 거리가 먼 거를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의 전부 역사죠. 근데 전국책은 예 뭔가 재밌는 얘기거리들을 어, 그런 것들을 모아놓은 것이기 때문에 실제 역사와는 다른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리고 육아윤리가 중시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이제 춘추자전하고 다른 거죠. 왜냐? 전국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집단 개인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의 목적 달성,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인물과 세상사의 묘사가 꾸밈 없고 실감이 나게 이제 드러나 있고 서사 구조도 재미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간단한 몇 마디로 교훈도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를 저희가 대표적인 어부질이라는 전국책에서 나온 그 작품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어부질이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어부의 이익. 예, 조개하고 황새가 서로 버티는데 계속 서로 양보를 안 하고 있으니까 어부가 중간에 가다가 두 마리 다 잡았죠.
그게 바로 예, 이 내용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조차 벌련 조나라가 연나를 치려 하는데 소대라는 인제 책략 책사입니다. 어, 예, 뭐 얘기하죠. 예, 조나라 해왕에게 비유로서 연나라를 위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예, 이번에 예, 자기죠 올 때 역수를 건너고 있었는데 조개가 마침 예, 나와가지고 햇볕을 쬐고 있었어요. 예, 그랬는데 이 황새가 부리를 탁 쳐가지고 이 조개 살을 빼먹으려고 합니다. 예, 그랬더니 조개가 예, 깜짝 놀라 이런 건 없고요. 조개가 이제 딱 다뭅니다. 다물어 깜짝 놀라 이런 건 없고 그냥 입을 오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황새가 이제 그 주둥이가 이렇게 탁 이렇게 뭐야 껴버리게 된 거죠. 그쵸? 예, 딱 껴버리니까 이 황새가 얘기를 하기를 오늘 비 안 오고 내일도 비 안 오면 너는 곧 어, 죽은 조개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조개가 맞받아칩니다. 예, 오늘도 네가 못 나가고 내일도 네가 못 나가면 예, 너는 곧 죽은 황새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이러다가 어부가 이제 그거 보고 한꺼번에 넣었어요. 그죠? 예. 그러고 이제 마지막으로 얘기를 하기를 소대라는 사람이 이제 조혜왕한테 얘기를 하는데 조나라가 연나를 치려 하는데 예? 두 나라가 계속 이렇게 서로 싸우고 백성이 지치게 되면 진나라가 어부가 돼가지고 이 백성들 그냥 쑥 걷어들일 거 아닌가. 예, 이런 예, 간단하게 교훈을 전달을 합니다. 그리고 결론까지 나오죠. 아, 네 말이 맞다. 이에 멈추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다시 이쪽으로 돌아와서 네, 보시면은 조금 전에 자전문체 그 군진을 묘사한 거 보면은 이 대화를 짧은 그 문장을 탁탁 치면서 대화를 하는데 아주 생동감 있는 묘사가 드러났을 겁니다. 그죠? 그리고 등장인물들의 성격이나 누구는 아주 급하다. 누구는 아주 진중하다. 이런 게 좀 드러납니다. 주변의 상황 이런 거 같이 묘사를 했죠. 이런 게 이제 자전문체의 특징인 거를 알 수 있는데 우리가 지금 다루지 않은 자전의 다른 어떤 대목을 보면은 인용을 활용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특정한 인물의 연설이나 성명을 인용을 직접 인용을 하기도 하고요. 임금의 아래는 말을 가져오기도 하고 훈계를 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거는 전부 유가적인 정치 이론이나 윤리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인용을 활용을 하기 때문에 이 전체적인 느낌이 약간 형식적이고 예, 뭔가 문학적인 느낌이 들어갑니다. 정제된 거죠. 그래서 아분을 하고 대꾸 활용을 하고 수사에도 신경을 쓴 그런 문장도 자전이 포함을 하고 있다. 근데 반면에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예, 그, 그 짧은 대화로 그 진나라의 예, 진나라 초나라 전쟁에서 이제 진나라의 그 군진을 묘사한 그런 장면을 보면은 이렇게 짧은 대화로 이루어진 생동하는 문장도 있다. 예, 방금 보셨듯이 있다. 이런 걸 아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국어하고 전국책. 특히 이제 국어보다는 전국책에 더 중심을 두셔야 되겠는데요. 자전보다는 더 발달한 점이 있는데 긴 이론을 많이 전개합니다. 그래서 정치에 관한 얘기가 그리고 윤리를 강조하는 긴 말 이런 것들이 자전에도 있었지만 여기서는 더 발전합니다. 더 발달을 해가지고 더 많이 길게 쭉쭉 들어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이렇게 하려면은 문장이 형식적이고 수식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하는 사람의 권위가 필요하기 때문에 약간 좀 위험을 갖추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형식적, 수식적인 문장이 등장하게 되고 따라서 좌전 문체 중에서 윤리 강조하는 거 있죠. 그거하고 비슷한데 그거에 비해서 다른 그 자전 문체 다른 편의 자전의 편에 비하면은 생동감이 떨어지고 산문의 표현 기능이 반면에 이제 좀 발달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생동한 묘사는 조금 떨어진 반면에 예, 이렇게 길게 이제 묘사를 하게 되면서 어떤 사문으로서의 표현 기능 자체는 발달하게 되는 이런 거를 우리는 특히 전국책에서 볼 수 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이제 전국책 어부지리에서 보셨듯이 이 아름답고 세련된 그런 표현을 하고 사물의 구체적인 묘사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떤 우리가 보지 않았던 어떤 그 전국책의 어,
다른 대목의 문체에서는 생동감이 떨어질 수 있지만은 지금 이런 경우에는 전국책 중에서도 이런 문체는 어, 굉장히 구체적으로 묘사를 하면서 생동감 있는 표현도 하고 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담겨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 그래서 중국 사문의 특징적인 어떤 이런 것들이 거의 대부분이 여기서 이제 틀이 잡혀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